클래시스 발표할 리서치 1팀 전송원입니다. 기업 기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분석입니다. 최근 지방흡입, 코성형을 비롯한 외과적 수술에서 필러, 리프팅과 같은 비침습적 시술로 대중의 선호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반 미용 기기들은 레이저, RF, 하이프를 통해 목적에 따라 비침습적으로 자극하여 색소 침착, 피부 탄력을 유도하는 것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부작용, 빠른 회복 속도로 피부과의 대표 시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빠른 회전율의 시술 제공과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비약적인 성장성을 보여주며 기존 보톡스와 필러 등 대표 시술들과의 조합을 통해 환자들에게 포괄적인 안티에이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수요가 증가되는 산업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소득 수준이 높은 중심으로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성형이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선호 증가, 안티에이징 수요 증가, 남성 수요 확대 등 거시 환경적 요소가 미용 의료기기 산업의 구조적 성장을 담보하며 시장 자체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미용 산업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 글로벌 미용 성형 수술 시행 건수는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미용 의료기기 시장도 10년째 연평균 10%씩 확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원을 활용한 장비의 등장으로 적용 가능한 시술은 확대되었지만 장비의 가격이 매우 높아 대중화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메인 장비 ASP는 약 8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에 달했고 시술에 이용되는 소모품도 고가였기 때문에 시술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낮아진 지금도 대형 병원 기준 써마지는 약 100만 원, 울세라는 약 65만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해외 기업이 오리지널이라는 네임밸류와 성능을 내세우며 고가의 장비로 시장을 확보하자 국내 에스테틱 기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비를 출시하며 국내외 중저가 시장을 공략하며 준수한 성능에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울세라, 써마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시술이 가능해졌고 남성과 밀레니엄 세대로 고객층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내 미용 의료기기 세계 기업 매출액의 합계는 18년 1,880억 원에서 22년 5,210억 원으로 5년간 연평균 32.7% 성장하며 국내외 중저가 미용 의료기기 시장을 빠르게 침투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대중화된 시술로 자리잡은 에너지 기반 시술이 글로벌 전체 미용 시술 중에서 약 6%만을 차지하며 여전히 미미한 침투율을 보이고 있고 팬데믹 시기에 연평균 성장률 29% 이상을 보여주며 침습적 시술에서 비침습 시술로의 선호 이동 추세가 굳건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기업들은 장비 판매 이외에도 소모품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제품 출시를 통해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용기기에서 발생하는 소모품은 하이프 장비의 카트리지, RF 장비 팁이 있습니다. 소모품 매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익의 안전성을 높여주고 장비 대비 낮은 원가율로 수익성 개선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기업 분석입니다. 당사는 미용 목적을 위한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클래시스 브랜드, 미용기기 소모품을 사업하는 클루덤 브랜드, 개인용 뷰티 디바이스 및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는 스캐덤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는 국내와 해외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34%, 해외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전 세계 60여 개국 대리점을 통해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영업의 경우에는 본사와 인접한 수도권 지역은 본사가 직접 판매를 진행하고 이외의 지방 지역에서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외 영업은 유럽, 미주, 중동, 아시아 팀으로 나누어져 현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의 누적 판매 대수와 사용 횟수가 증가되면서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필수 소모품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클래시스 브랜드와 소모품의 매출 비중은 47%, 47%입니다.
이러한 클래시스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잠깐 주춤했던 시기를 제외하고 여전히 성장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슈링크 유니버스가 판매되며 신제품 효과로 높은 기저효과가 있었고 그보다 올해 상반기에 더 높은 매출을 보였습니다. 또한 소모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0%가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 흐름을 보이며 전체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장비가 속한 에너지 기반 미용 기기의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꾸준히 높은 매출과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48%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에게 소모품 판매를 통한 고마진 수익성 전략은 성공 공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 업체들 중 클래시스는 소모품 판매를 통해 높은 외형 성장과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성공 사례로 여전히 높은 멀티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대표 하이프 장비인 슈링크의 판매량 증가에 따라 소모품 카트리지 판매도 동반 상승하여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소모품 매출 비중이 33%에서 49%로 증가할 때 동기간 영업이익률 또한 37%에서 49%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른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의 소모품 매출액 비중과 영업이익률 추이를 봤을 때 이 둘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년에 웹 예능 왓슨맨에서 클래시스의 슈링크 시술을 받는 장면이 나오며 인기를 끌었고 21년도 말 기준이 9,000대 이상을 판매하며 미용 의료기기 업계가 마케팅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국내 의료기기 3대 기업의 광고 선전비 합계는 35억 원에서 111억 원으로 5년 사이 217%가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마케팅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클래시스는 이번 9월에 이루다 인수합병을 통해 지분 18%를 인수하며 의료기기 라인업을 확장하였습니다. 클래시스는 그동안 비침습 고주파, 하이프 의료기기 장비에 주력하고 이루다는 마이크로니들 방식의 고주파, 레이저 의료기기를 보유하여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클래시스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풀 라인업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현재 이루다는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기업 큐테라를 통해 미국 내에서 시크릿 RF, 시크릿 듀오를 판매하고 있고 클래시스는 이러한 유통망을 활용해 수출 지역이 다각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사의 주요 제품과 판매 지역이 다르다는 점에서 협력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클래시스는 여전히 높은 우위를 차지하며 매출과 영업이익률 48%를 기록하며 고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장비와 소모품의 원가율이 경쟁사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소모품의 경우 장비보다 원가율이 낮은데 장비가 판매되고 시술이 증가할수록 소모품 매출이 늘어나는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당사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기업 분석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동사는 원가율이 낮은 소모품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모품 매출과 매출 원가율에서 클래시스는 경쟁사 대비 월등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의 소모품 매출 비중은 39%인데 비해 경쟁 기업의 평균 비중은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출 원가율 또한 클래시스는 24%밖에 되지 않지만 4개사의 평균 매출 원가율은 3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사는 대량 생산 등 생산 관리 부분을 안정화하며 차별화된 원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지난해 슈링크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슈링크 유니버스를 출시하며 공급 국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을 비롯해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의 제품을 출시한 상태입니다. 이외 해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증가하며 브라질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200% 이상의 매출 증가율로 해외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시작으로 이번 상반기에는 호주, 대만, 멕시코의 추가 진출을 앞둔 상황입니다. 이에 내년부터 실적 성장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지난 8월에 중국 정부에서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중국 관광객들의 한국 입국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급감했던 방한 중국 환자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성형외과, 피부과 등 병원이 수혜를 입을 예정입니다. 외국인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않고 의료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크입니다. 국내 미용 의료기기 기업의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인 만큼 각국 규제당국의 인허가 및 인증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의 경우 미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 3위의 미용 의료기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문제로 국내외 기업이 진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의 같은 경우에는 자국민을 상대로 한 임상시험이 추가로 필요하고 인허가까지 2,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부담과 비용이 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미용 성형 분야에서의 고질적 특허 이슈입니다. 이는 신규 기기를 출시할 때마다 불거지곤 합니다. 대부분 소송이 취하되거나 실제 소송까지 이어진 경우 타결금 및 해당 제품 매출에 대해서 일부 로열티 지급 조건으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업체들은 오리지널 기기들의 주요 특허권을 우회한 제품들을 출시하며 소송으로 인한 판매 중지까지 이어진 사례를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특허로 인한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밸류에이션입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렌드에 따라 시술 및 장비 구성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 지역적 수요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국내는 통상적으로 클리닉의 개원 시기, 미용 성형 시술 시즌에 따라 2분기와 4분기에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4년과 2023년 YOY를 적용을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과 계절성 등 이러한 YO 평균 추정치를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QOQ로 적용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2023년 국내 매출액은 618억 원 추정하였습니다. 2014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사가 국내보다는 국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YOY나 QOQ를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멀티플 10%를 부여하여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매출액 추정 같은 경우에도 국내와 같이 QOQ를 적용함과 동시에 동사는 현재 해외 지역 다각화를 이루고 있고 실적에 반영될 것을 감안하여 멀티플을 부여해 133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024년은 YOY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추정을 하였고 1733억 원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매출 원가는 4개년 동안 매출 원가율 평균으로 계산하여 22%를 적용하였고 판관비는 TV나 CF 광고, 미디어 등 현재 이 동사가 소비자들의 인지도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2년 동안 해외 마케팅 전략으로 판관비는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년 증가율 50%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3개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의 손익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2022년에 빌딩을 팔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며 303억 원의 금융이익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단기적인 것이고 결국에 영업의 이익은 2021년도 수치로 회귀하며 이자 수익의 멀티플을 고려하여 2023년 60억 원, 2024년 70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PER 같은 경우에는 동사는 현재 소모품 매출 비중이 증가하며 고마진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26.5%로 계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 타겟 프라이스는 34,600원으로 상승 여력 8%, 2024년 41,800원, 상승 여력 27%입니다. 사실 23년에 상승 여력이 아쉽게 측정된 면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 2023년의 말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기대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